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전북 방언의 삶과 문화에 대해서 부수계, 유가, 강정, 밥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표준어, 방언, 사투리, 지역어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문헌상에 나타나는 방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가장 오래된 것은 구약성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요단강 주변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던 에프레어미트인들하고 길레디트인하고 전투를 하는데 거기에서 첩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시볼레스라고 하는 이 곡식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발음을 한번 해봐라 라고 시킵니다. 그랬을 때 시볼레스라고 하는지 쉬볼레스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이 우리 지역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을 하는 이런 그 방언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에 대한 하위 언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그 방언에는 지역 언어와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 그 사회 계층이나 계급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구분하는 사회 방언이 있습니다. 이제 표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양 있는 사람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다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기준, 시대적 기준, 지역적 기준에 의해서 표준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지역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의 대립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어서 어떤 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말로 대략적으로 한 2000년 이후에 많이 쓰이는 말인데 특별히 이 비하하는 말 그런 의미가 없어서 두루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서울말을 표준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서울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서울말을 사용하는 토박이, 이 토착 서울 사람들은 우리가 대략 3대 이상 서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4.6%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말을 표준어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서울 지역의 토박이는 4.6%밖에 되지 않으니까 표준어라고 하는 그 개념도 사실은 모호한 거죠. 표준어는 인위적으로 만든 그러한 그 언어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언어 체계는 사투리나 방언, 지역어 하는 것들이 이 자연적인 언어 체계가 되겠는데 오늘날은 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방언, 사투리가 자꾸 사라져가는 이러한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나 사투리를 오히려 잘 보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방언을 한 6개 구역으로 구획을 할 수가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이 우리나라 서쪽이면서 북쪽, 이 서북방언, 함경도 지역은 동쪽이면서 북쪽이어서 동북방언, 그리고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를 중부방언, 이쪽 전라도, 충청도 이쪽 전라도 지역을 서남방언, 경상도를 동남방언, 제주도방언 이렇게 해서 대략 6개 지역으로 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핵방언과 접촉방언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핵방언은 전라북도의 그 중심적인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방언,
되는데 대략적으로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김제나 임실 이런 그 지역, 전라북도 중앙 지역이 되겠고, 접촉방언이라고 하면 이 충남 지역하고 접촉이 되는 군산이나 익산, 완주, 이 북부 지역 이런 쪽은 충남 지역하고, 또 진안, 무주 이쪽은 충북, 영동, 또 무주에서 일부 지역은 경북하고, 또 장수나 남원, 순창 이쪽은 경남, 거창이나 함양 또는 이제 전남 지역하고 이 접촉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고창, 정읍, 순창은 전남 지역하고 접촉이 되는. 그래서 이 접촉 방언 지역은 그 인근 지역의 언어들의 간섭,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금쟁이나 병아리 이런 것들도, 병아리를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뱅아리, 배우리, 삐가리, 빙애기, 삐아리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소금쟁이도 안질뱅이, 젠자리, 잔자리, 잠자리, 자마리, 철기, 밥줄이 이렇게 그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유가를 많이 먹죠. 유가를. 그래서 주로 이제 설에 먹는 것인데 요즘에는 추석에도 많이 먹어요. 간식으로도 먹고. 그런데 이 유가라는 말을 또 우리가 한과라고도 또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완주의 용진면에 서계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수계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상표를 붙여서 유가를 만들어서 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수계라는 말은 이 완주, 진안, 김제 이쪽 지역에서 사용하던 이 유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가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이 전라북도 방언들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흔히 속빈강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속빈강정. 강정하면은 뭘까요? 우리가 깨강정, 콩강정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깨강정이나 콩강정은 보면 속이 비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이 강정은 속이 꽉 차 있죠. 그러면 속빈 강정이라고 했을 때 속이 비어 있는 강정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속빈 강정 했을 때 강정이 무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수계 유가, 한과가 서로 혼용되어서 쓰이고 있는 것을 한번 보면, 서계, 부수계, 남원, 수제 유가, 콩유가, 진미 한과, 춘향골 한과, 또 순창 유가, 순창 한과, 담양 한과, 함양 유가, 강릉 한과 해서 이렇게 그 유가, 한과라는 말이 서로 혼용돼서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같게 다르게 이렇게 쓰이고, 부수계라는 말도 또 쓰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과라고 하는 것은 곡물을 빻아서 가루를 꿀이나 엿 등에다가 반죽을 한 다음에 기름에 지지거나 이 튀기거나 해서 만드는 것을 이 한과라고 하는데, 이 한과를 우리가 서양과자, 양과자죠. 이것하고 구별을 해서 전통과자 또는 한과, 조과, 과정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17, 18세기 때까지는 보면 한과나 과자라고 하지 않고 과정류나 과질 또는 조과라고 불렀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제사를 지낼 때 이 실제 과일을 제사상에 올려야 되는데, 실제 과일이 없는 겨울이나 봄에는 제사를 지낼 때는 과일을 올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밀가루로 과일 모양을 만들어서 제사상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 진짜가 아니고 만드는 과일이라고 해서 만들 조자를 써서 조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과질이라고 우리 고유어로는 불렀었고 했던 것이 이제 17, 18세기 이후에 한과 과자라는 말이 나오고, 이 우리나라 과자라는 것을 중국의 과자하고 대비해서 한나라 한자를 쓰는 이 한과라고 하는 또 한과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설날에 차례상이나 손님 접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음식을 세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떡국이나 이 집에서 만드는 가양주, 술, 식혜, 강정, 한과 이런 세찬을 준비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설날은 떡국이니까 떡국이 중요해서 제일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이런 떡국이나 세찬을 준비하는 데서 더 오래전부터 일찍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한과죠. 한과는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성도 많이 들어가는 이런 건데, 한과를 우리 사전에서 보면 밀가루를 꿀이나 설탕에 반죽을 해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기름에 튀기는 음식, 그래서 이걸 잔치상이나 제사상에 올리는 것을 한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사전에는 지금 유밀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밀과라고 하는 것은 좀 착오여서 앞으로는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될 그런 겁니다. 우선 이제 만드는 걸 보면 찹쌀이나 쌀, 밀가루를 한 1, 2주 정도 물에다가 담가둬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완전히 좀 부패가 되듯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한 것을 이제 빻아서 말려서 이걸 조총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티밥이나 깨 같은 것을 이 과자에다가 입혀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한과를 보면, 한과는 우리 과자를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대표적인 용어가 되는데, 거기에는 8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유밀과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우리가 한과를 유밀과라고 이렇게 사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밀과는 우리가 그게 아니고 이 꿀이 붙어 있는 거다는 거고, 유밀과, 유과, 정과류, 숙실과류, 다식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강정류, 강정이라고 하는 게 역강정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면, 유밀과류는 그 유과처럼 밀가루나 이 쌀로 만들면서 이 조총이나 엿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약과죠. 약과. 이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게 이 약과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만두과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을 보면 꼭 만두처럼 생겼죠. 그것을 이제 이 밀가루나 쌀로 만들어서 만두처럼 만든 것을 만두과류 해서 만두약과.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은 다식과류. 우리가 그 다식이라고 해서 송화가루, 솔가루로 가지고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건 다식이고, 여기에서는 다식과류라고 해서 이제 그 틀에다가 박아서 찍어내는 것. 그 다음에는 요화가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요화가류는 이것을 꼭 이 길쭉하게 해서 꽈배기처럼 꽈서 만드는, 이게 좀 꽈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화과류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것들은 어쨌든 기름에 튀기는 약과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약과는 그 설탕이나 엿에다가 넣는 거죠. 그러니까 유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과는 이렇게 그 설탕이나 이 기름 엿에다가 튀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밀과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유과류가 있는데, 우리가 유과 부숙에 한과 이렇게 부르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유과인데, 이 유과류에는 산자류나 강정류, 빈사과류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산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흩어질 티밥을 만들어서 붙인다는 거예요. 과자에다가 우리가 이 티밥을 만들어서 붙이는 게 유과죠.
그래서 이 유가를 산자류를 갖다가 유가라고 이렇게 같이 통용을 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정류라고 하는 것이 이 가운데 있는 건데, 저기 산자류는 보면 네모지거나 둥구스름한 것들이죠. 커가지고 손바닥만한 거.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이것들은 손가락처럼 생겨 있는 거죠.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손가락 강정, 또는 이제 둥글둥글하게 엄지손만하게 둥글둥글하게 그 구슬처럼 생긴 것은 방울 강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손가락 강정이나 방울 강정은 가운데를 이렇게 툭 잘라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속이 유가처럼 텅 비어 있겠죠. 그래서 속빈 강정이라고 하는 게 이 손가락 강정이나 방울 강정을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깨강정이나 콩강정을 말하는 강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정이라는 말이 이 서로 혼란스럽게 나오는데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가락 강정, 그 속빈 강정 하면 사람들이 다 깨강정이나 콩강정을 연상하는데 그게 아니라 손가락 강정이나 방울 강정을 말하는 거다. 빈사과류라고 하는 것은 산자류나 강정류를 만들고 난 찌꺼기, 그 부스러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것을 보고 우리가 빈사과류라고 이야기를 한다. 연사과류나 빈사과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과류라고 하는 것은 과일을 그 엿이나 기름에다가 튀겨가지고 이제 이 담가서 조리는 거. 이것을 정과류라고 하죠. 그래서 왼쪽 편에 있는 것은 인삼, 수삼을 졸여 놓은 것. 가운데는 대추나 밤을 말하는 거고, 이제 이 숙실과류, 이제 다식류, 숙실과류 하는 것은 밤이나 대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그대로 이제 만들어 놓는 그런 것을 말하고, 다식류 하는 게 이 송화가루로 만드는 이 다식류죠. 다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과편류 하는 것은 이 왼쪽 편에는 살구를 갖다가 이 으깨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 놓은 이런 거. 살구로 으깨서 만든 건 살구편, 모가를 으깨서 만든 건 모가편, 오미자편 해서 이 과편류, 과일을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엿강정류 하는 건 이제 그 우리가 깨강정, 엿강정, 호두강정 하는 이런 것들이 이 가운데 있는 거죠. 이 깨강정, 잣으로 하면 잣강정 하는 것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도 깨강정이고, 저 위에 있는 게 엿을 나타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엿도 이제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유밀과류 하는 데는 약과류하고 다식과류가 있고, 유과류에는 산자류, 강정류 하는 게 있는데, 이 강정류가 속빈 강정 하는 거고, 다식류는 우리가 그 다식이라고 하는 거, 엿강정류에는 깨강정, 콩강정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엿당류 해서 엿이 있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속빈 강정 했을 때 연암 박지원이 지은 순폐사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이 강정이 있는데 부풀어 올라서 이 겉으로 보기는 그 크고 예뻐서 먹을만한데 속이 텅 비어서 배도 부르지 않다. 그래서 겉보기와는 다르게 이 별 실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속빈 강정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박지원이 순폐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 그 연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수개라고 하는 것은 완주 용진면의 그 서계마을에서 만드는 건데, 이 서계마을은 그 소양천하고 고산천이 두 천이 만나는 두물머리 마을이다 하는 게, 우리가 두물머리 하면 그 강원도 어디예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남한강하고 북한강 이렇게 서로 만난다 뭐 하는 두물머리 거기 있죠. 거기처럼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두 소양천하고 고산천이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여기가 원래 이 앞으로 냇가였어. 여름이 되면 마을 아들이
내과에 가서 개도 잡고 했는데 깊이가 꽤나 되어서 잘못하다가 빠지는 사람도 많았지. 학교 다니는 아들은 비가 많이 오면 자동으로 학교를 빠졌어. 마을로 물이 범람하는 일도 잦았지 하고 그 옛날을 이렇게 회상을 하는데, 서계라고 하는 것은 신의 계자의 서쪽 서자죠. 그래서 내과의 서쪽에 있는 내과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야기를 하던 건데, 이 군산까지 배가 오가던 그런 곳이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가 부숙에는 어릴 적에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향수 음식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 이제 부풀어 올라서 부수수 커져서 부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서계의 전통 부숙에 하는 이걸 이제 그 유가라고도 하면서 부숙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손가락 강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손가락 강정. 근데 이 서계 마을에서는 이 손가락 강정을 유가라고 하고, 이 큰 것을 갖다가 부숙이라고 하고, 이렇게 서로 구분을 해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 서계 마을 사람들이 이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갖다가 유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보면, 할머니가 이 기어가는 부숙에 만드는 방법을 보면, 쌀을 물에 담가 뒀다가 이걸 불려서 빻고, 그 다음에 가루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가루를 이제 푹 쪄내고, 그 쪄낸 것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방에다가 펴서 건조를 시켜요. 펴서 건조를. 그걸 이제 이 반대기 유가 바탕이라고 불러요. 반대기 유가 바탕. 그 다음에 이제 솥에다가 놓고 이것을 이제 커지도록 만드는데, 이것을 지금은 이제 기름에다가 이걸 튀겨내는데, 옛날에는 기름에다가 하지 않고 어디다가 했어요? 큰 자갈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자갈을 뜨겁게 솥에다가 달궈서 그 뜨거운 자갈 속에다가 넣어서 이걸 이제 했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경남 함양에 가면 이렇게 자갈로 이 유가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조청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티밥을 바르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 때 적당히 골고루 발라야 된다는 게 조청을. 그래서 너무 많이 바르면 건조 후에 부수개가 붉은색이 돼서 이 볼품이 없어지고, 너무 조금 바르면 티밥이 묻지 않아서 자꾸 떨어져 나오니까 그걸 적절하게 잘 발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쌀가루를 만들 때 절구통에 찧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기계로 다 이렇게 하고, 티밥을 지금은 우리가 티밥통 그 기계에다가 놓고 뻥 튀기죠. 그걸 티밥 기계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티밥 기계는 사실 해방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가 유가 뭐 고려시대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면 티밥 기계가 없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걸 솥에다가 넣고 튀겨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솥에다가 넣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쌀가루를 담갔다가 1, 2주 뒀다가 이렇게 방앗간에서 쪄내는 거. 이걸 이제 반죽을 해서 찌고, 이걸 이제 익혀서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반죽을 하는 것을 그냥 바로 넓게 펼치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계속 치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짜장면집에서 짜장 만들 때 보면은 그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두드리고 하잖아요. 그 밀가루 속에 공기를 빼내고 점성을 높여주는 그런 거예요. 이걸 이제 꽈리치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한 160번 정도 막 이렇게 계속 움직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꽈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꽈리가 옛날 어렸을 때, 이게 꽈리, 머리에 하는, 이건 또바리, 뭐 꽈리,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보다도
그 어렸을 때 조그마한 동그람해가지고 파란 것이 이맘때쯤 되면 주황색으로 익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싹 그 씨를 빼내고 그걸 입속에 넣고 이렇게 꾹꾹 누르면 꽉꽉 소리가 나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걸 이제 꽈리 그러는 건데, 이 꽈리 치기 할 때 그 공기를 빼낸다고 하는 건데 그것하고 이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공기를 빼내는 꽈리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넓게 펼쳐서 반죽을 펴고 그것을 이제 이 밀가루를 발라주면서 얇게 해서 썰어주는 거예요. 네모지게. 그래서 이렇게 네모지게 만드는 것은 아까 그 유가 넓적하게 만드는, 손바닥만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방에다가 펼쳐놔서 반죽 말리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방에다가 안 하고 뭐 기계다가 말리고 그러는 거죠. 이것을 이제 반대기 또는 유가 바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냥 계속 마르면 너무 건조해지니까 한 번씩 물을 뿌려줘 가지고 적당하게 수분이 한 10 내지 15% 정도가 있도록 이렇게 해야 이게 잘 부풀려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손가락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손가락 강정을 만드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손가락 강정 반대기. 이게 그 손가락 강정 만드는 반대기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기름에다가 이렇게 튀겨주는 건데, 이걸 그냥 놓고 튀기면 어떻게 해? 이게 이렇게 휘어져 버려요. 휘어져. 그러면은 볼품이 없고 모양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옆에 그 숟가락이나 국자 같은 걸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모양을 편편하게 만들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기술이 되겠죠. 그걸 이제 빨리빨리 순간적으로 못하면 휘어져 가지고 이 볼품이 없어지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예전에는 그 아까 이 모래에다가 자갈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갈에다가 하기 전에는 이제 또 기름이 없었던 옛날에는 숯에다가 이렇게 해서, 숯에다가 해서 적세라고 하죠. 적세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죠. 이게 이제 지금 그 함양에서 하는 그런 거예요. 이 새카만 게 자갈이죠. 자갈을 이 솥에다가 넣고 저기가 이제 큰 그 솥, 가마솥 뚜껑을 이렇게 엎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 하얀 것이 지금 이 유가 바탕 반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유가를 그 부풀리게 만드는 그런 거죠. 부수개를 부풀리게 만드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 이 조청이나 엿을 발라주는 거죠. 엿을 발라줘서 이걸 이제 적당하게 잘 발라줘야지 너무 많이 바르면 붉은색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기름에 튀기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티밥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왼쪽 편에 같으면 티밥을 그냥 그대로 이 부수지 않고 하는 티밥을 붙이는 거고, 여기는 티밥을 이제 이렇게 으깨 가지고 그 예쁘게 만들어서 붙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티밥을 붙이는 그 마지막 부수개 유가가 만들어진 그런 거죠. 이제 이 과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는, 전북 지역에서는 과줄이라는 말은 별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충남 예산이나 강원도 삼척, 강릉, 이 충남이나 강원도 지역에서는 과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또 이 저기 맨 밑에 보면 북한 함경도나 평안도 지역에서도 과줄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쪽 그 남도 지역에서는 과줄이라는 말을 안 쓰는 대신에 이 중부 지역 이북 쪽에서는 과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북한에서는 그 우리 같으면 요즘에 야 언제 결혼해 하면 국수 언제 줘? 이러죠. 국수 준다고. 잔치국수 그런 것처럼 북한에서는
큰 과줄 언제 먹여줄 거야? 과줄 언제 먹여줄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했을 때 그 잔치상에 과줄, 한과를 올려놓는 것처럼 이 큰 과줄 언제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이 언제 결혼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어서 과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수개라는 말은 김제, 순창, 진안, 완주 이쪽 지역에서 이 부수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수하는 게 발음에 따라서 부시개, 부스개, 부수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과줄 해서 이제 과잘, 과질 이렇게도 부르고 이제 그 깨잘, 과잘, 과자,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수개라는 말을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잘 하는 것은 우리 그 사전에 보면 과자를 매와 산자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규범 포기에는 매와 산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매와 산자라는 게 뭐였었죠? 우리가 그 유과류에서 보면 매와 산자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우리가 네모지거나 둥그스름한 그 유과 그것을 이제 매화 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화 산자. 그럼 이제 그 매화는 매화꽃처럼 이렇게 그 꽃 모양을 새겨 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자라고 하는 것은 흩어질 산자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미리 좀 이야기를 하면 그 티밥을 우리가 티밥 기계에다가 뻥 튀기는 거죠. 옥수수나 쌀을 넣어가지고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뻥튀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티밥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솥에다가 그냥 넣고 우리가 튀겼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튀기냐면 그냥 나락. 우리가 지금은 그 나락이 벼가 있으면 나락을 이 도정을 해서 껍질을 벗겨서 우리가 쌀을 만들죠. 근데 그 껍질을 벗기기 전에 나락, 껍질이 있는 그것을 솥에다가 넣고 뜨겁게 달궈서 거기다가 두면 그게 이 부풀려져서 수분이 증발해서 부풀려져서 티밥이 되는 거죠. 티밥이. 그러면서 이게 튀어져서 흩어진다. 그래서 흩어질 산자를 써서 그걸 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티밥을. 그래서 이제 그 티밥을 붙여서 만드는 게 매화산자다. 이런 거예요. 그걸 이제 과잘이라고 하고 과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티밥과 산자 하는 이것을 봤을 때 그 티밥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이제 조청에다가 옷을 입히는 그런 것이 이 티밥이죠. 그래서 이 티밥을 우리가 이 방언으로 티밥 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티밥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박상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박상쟁이. 그래서 우리가 그 티밥 튀는 사람이 이제 설날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티밥을 미리 튀겨 놓고 이 반대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육아 만들 준비를 해요. 그랬을 때 이 티밥 튀는 사람이 마을을 돌아다니죠. 그랬을 때 박상쟁이 언제 왔나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티밥 튀는 사람을 박상쟁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 중간 부분에 보면 티밥 기계가 생기기 전에 티밥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게 이제 이 티밥이 기계가 생기기 전에 튀는 티밥을 산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산자. 이제 그러는 거고 유가를 만들 때 바탕에 티밥을 입히는데 이 찰벼를 솥에다가 바로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이 산자. 그래서 이 흩어질 산자를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저 산자가 무슨 산자일까요? 하여튼 이제 그런 그 산자를 쓰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 티밥을 골라서 밀어서 잘게 부숴서 만드는 이런 것을 이제 유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티밥을 갖다가 티밥을
밥상이라고 하기도 해요. 밥상. 밥상쟁이, 밥상. 밥상 튀었냐? 해요. 그럼 그 우리가 밥 먹는 상, 밥상. 그 밥 먹는 상을 말하는 게 아닌데 왜 티밥을 밥상이라고 하는가 하는 건데, 이걸 보면 그 남원에서도 산내나 운봉, 뭐 인월 이쪽 지역에, 이것은 그 여원제 넘어 그 경상남도 함양과 접촉 지역인 지역에서 이걸 밥상이라고 그래요. 티밥을. 그래서 티밥 튀는 사람을 밥상쟁이, 그렇게 해서 밥상쟁이 아저씨 왔는지 보고 오니라. 밥상이 고스로머니 만나다. 밥상을 튀겨오는 이런 어린애들 몫이다. 밥상 튀기는 현장에는 어린애들 천지다. 하얀 밥상 한 주먹 얻어먹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쪼그리고 앉아있다. 이렇게 해서 그 밥상 이런 말들이 쓰여요. 그러면 이 밥상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보니까 경상도 진주나 하동, 거제, 합천, 마산, 부산, 그래서 경상도 경남 지역에서 박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박상. 그래서 그 하동, 거제, 합천에서는 밥상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옥수수 티밥을 강냉이 밥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들 경상도 지역에서 박상이나 밥상이라고 하는 게 이 경상도하고 접촉 지역인 남원 동부 지역인 산내, 운봉 이쪽 지역에서 이제 밥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영향을 입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번 보니까, 그러면 이 박산 하는 것은 보니까 이걸 티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는 강정을 박산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강정을. 그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박산이나 박산 과자라고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박산이라고 하는 게 티밥을 말하기도 하지만, 티밥을 붙여놓은 유과, 부수개, 이것을 박산 과자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쉽게 쌀로 만드는 거니까 쌀과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이 한자의 박산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박산을 사전에서 보면 산자의 몸이나 엿을 얇고 갸름하게 잘라서 잣이나 호두 따위를 붙여 만드는 과자, 그걸 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박산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수개나 유과나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는 꿀이나 엿에 버무린 산자 밥풀, 티밥, 잣, 호두 따위를 틀에 붙여서 내는 거. 이건 이제 약과를 말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박산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티밥을 말하기도 하고, 강정 또는 약과 이런 과자를 말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서로 다르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다. 근데 그 발음 나는 것을 보면 원래는 박산 해서 기역 받침이 된 박산인데, 이게 이제 박상으로, 산이 상으로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박이 밥으로 돼서 밥상이라고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 발음이 혼용돼서 섞어져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산자 만드는 거죠. 이 나락을 이렇게 가지고, 이 나락을 솥에다가 넣고 이 모래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하얗게 자꾸 뜨거워져서 이게 티밥처럼 튀겨지죠. 이렇게 하얗게 티밥처럼, 이제 팝콘처럼 튀어오른다. 그게 이제 요즘 그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식 전통적인 티밥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산자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그 튀겨진 것만 골라내서 하면 이게 오늘날의 티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산자가 되는 거죠, 산자. 이건 그 순창에서 SBS에서 방송이 됐었던 모닝와이드에 방송이 됐었던 그런 그 장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들을 껍질째 튀기면 잘 튀겨지지 않고 이제 되는데 이걸 얇게 또 부드럽게 하려면 으깨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드럽게 되고 잘 튀겨지지 않은 것은 또 골라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조청을 발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조청을 만드는 건 이제 엿기름이라고 하죠. 엿지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방언은 무식하고 촌사람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자하고 여자가 있을 때 누가 표준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할까요? 남자하고 여자가 있을 때. 예, 여자가 표준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여자가. 그러면 여자는 빨리 방언을 사용을 안 하고 방언을 버리고 표준어를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남자보다 여자가 표준어에 더 민감하고 표준어를 사용을 하려고 할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교육을 받으면서 표준어를 써야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배웠죠. 표준어가 교양이 있는 사람이 현대 서울에서 두루 쓰는 말이니까 교양 있는 사람이 표준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오늘날은 학교 교육이 발달되면서 학교에서 전부 표준어 중심이고 이 라디오, 텔레비전 하는 매스컴이 발달이 되면서 매스컴에서 전부 표준어들을 사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표준어를 사용을 해야 교양이 있고 품이 있고 내가 배운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에는 지금이야 이제 여성들도 뭐 사회 진출을 해서 하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사회 진출을 여성들은 잘 안 하고 이 가정주부로 있었는데 내가 학교를 많이 나오고 교양 있는 주부인데 이 교양이 있다는 걸 드러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어를 사용을 해서 은연중에 나 교양 있는 여자야 하고 이렇게 좀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이 방언을 버리고 표준어를 사용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남자는 좀 둔해요. 왜? 남자는 직장에서 자기의 그 뭐 직위나 이런 것에 의해서도 그 내가 굳이 말로 표현 안 해도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런 것에 조금 무관심한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매스컴이 발달하고 교통수단이 좋아져서 일일 생활권이 되고 뭐 우리나라 좁아서 몇 시간, 두서너 시간이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중앙 집권적이 되고 수도권에 집중되니까 방언이 그만큼 빨리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방언만 사라져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방언이 사라져가면 그 방언을 사용하던 그 문화가 사라져간다는 거죠.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가나 부수개를 만드는데 부수개라는 말 잘 사용을 안 하고 유가라는 말을 많이 쓰고 한과라는 말을 쓰고 그걸 또 만드는 것을 애초에는 설날에 많이 먹던 거였는데 이제는 지금은 추석에도 먹고 간식으로도 먹고 이걸 먹는 것에 그 사용하는 시기도 달라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수계나 유과, 한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문화, 그 풍습 이러한 것들이 다 달라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이 사라지는, 말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 의식이 사라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 사라지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문화재를 보존하듯이 이 방언도 정말로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어요. 아기들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방언을 사용하는 어린아이가 있고 표준어를 쓰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방언을 쓰는 어린아이는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 걔네들은 방언을 써요. 근데 그 유치원이나 지네 또래에서는 방언을 쓰면은 우습다고 막 웃어요. 근데 오히려 방언을 쓰는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30년, 40년 성인이 됐을 때는 정말로 풍부한 정서, 우리 전라도의 전북의 그런 정서를 그대로 간직한 정말로 멋진 아이로 이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북 방언, 각 지역의 방언이 소실되고 하는 것들이 이 경쟁력이 이제 결국은 상실돼 가는 거다. 이게 우리가 방언을 잘 보존하고 해야 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그 각 지역마다 방언 사전이 만들어져서 방언을 보존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전라북도 방언, 또 전라남도 방언, 뭐 경상도 방언, 제주도 방언 하는 이런 그 방언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방언을 사용하는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정말 방언이 이제 소멸되고 어디 가서 찾을 수도 없게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과 표준어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좀 잘 알면서 방언에 얽힌 문화, 풍습, 정신, 의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새겨봤으면 합니다. 예, 이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전라북도 방언을 그 유과, 한과, 부수계에 얽힌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